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수많은 복지 서비스가 있지만 여러 조건이 맞아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정작 이용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광주시가 누구나 필요할 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광주다움 통합 돌봄 사업을 곧 시작합니다. 어떤 정책인지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80대 할머니. 수술 후 일상생활도 어려워졌습니다. 하필 등급 재신청 기간과 겹쳐 원래 받던 요양 서비스도 못 받던 상황. 그러나 올해 누구나 가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사업이 시작된 게 다행이었습니다. 덕분에 일주일에 2번씩 식사 준비와 청소 등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퇴원을 했는데 가면 어찌까 걱정을 했는지 옆에 지인이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 이렇게 왔는지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김 할머니가 혜택을 받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이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핵심은 연령이나 소득,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있습니다. 광주시는 기존에 받기 어려웠던 가사, 식사, 동행, 건강 등 7가지 복지 서비스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사고를 당하는 등 갑자기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는 긴급 돌봄도 제공됩니다. 돌봄콜과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비용은 달라집니다. 돌봄의 책임을 시민 개개인에게 맡기지만 않겠습니다. 시민 곁에서 신속하고 따뜻하게 돌보겠다는 생각이 광주다움 통합 돌봄입니다. 광주시와 자치구가 투입하는 예산은 102억 원입니다.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형태의 복지 서비스인 만큼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는 점과 지금도 과중한 일선 복지 공무원들의 업무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는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안전성 논란에 개통하지 못한 광주 지산 IC에 대해 광주시가 감사에 나섭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특정감사를 벌여 지산 IC 진출입로 설계 변경 과정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2021년 11월 완공된 지산 IC는 일반적인 도로 설계와 달리 진출로가 왼쪽에 있어 안전성 논란이 제기됐고 광주시 용역 결과 진출입로 위치와 관계없이 터널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서 일반 도로보다 사고 위험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이 나서 기득권이라 칭하고 국토부, 경찰까지 나서 불법을 따지면서 건설노조의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최근 들어 노조원에게는 일감이 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인데 그 자리를 불법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지한다며 정부의 단속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을 만들어 온 조규엽 씨. 한 달 전부터 일이 뚝 끊겼다고 말합니다. 건설노조 소속이라는 이유로 일감을 주지 않고 대신 인건비가 낮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80%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저희들이 쓸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저희들 막 다 어떻게 보면 다 가장들이고 저희들이 버려야지 그 부양 가족 있는데 그걸 못 해요. 실제 건설 현장은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50이에요. 이렇게 50, 60이요. 중국 사람 있어요. 알폰 사람, 그다음 필리핀 사람 있어요. 건설노조는 이중 불법 고용 외국인들을 문제 삼습니다. 건설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30만 명 중 20만 명 이상은 불법 고용이라는 게 노조 측 주장입니다. 건설노조는 정부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비숙련 외국 인력들이 와서 현장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들. 이러다 보니까 안전 문제들, 건물의 부실, 공사의 위험들도 내국인 숙련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건설업체들은 업체들대로 할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한 공사 일정인데 한 층을 외국인이 쉬고 있을 때는 10일 정도에 끝낼 수가 있는데 조합을 쓰게 되면 10일 정도 걸립니다. 광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동 단속을 이어오고 있다며 건설 현장에 대해서도 계도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장성농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이 건네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어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성농협조합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현 조합장과 조합원 등 2명은 선거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수천만 원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혐의점이 있는 조합원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 6시 15분쯤 진도군 의심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 20분 만에 꺼졌지만 집안에 있던 60대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혼자 살던 남성이 불을 끄기 위해 욕실에서 물을 받다가 연기를 들이마셔 쓰러진 뒤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0년 만에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새로운 볼거리가 가득한데요. 그중에서는 야간에 정원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있다고 합니다. 낮보다 화려하면서도 정원의 편안함을 즐길 수 있는 정원박람회 밤 풍경을 이성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상징과 같은 봉화 언덕은 밤에도 푸릅니다. 푸른 빛의 언덕은 한밤 호수에 비친 모습도 선명합니다. 호수를 건너는 다리 조명은 푸른빛과 어울려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두 봉우리 사이에서 내려오는 실개천, 작은 물길 바닥에 일일이 광섬유를 심었는데 밤에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길 양쪽으로 가지런히 자란 풍나무 길은 별빛이 쏟아지는 듯한 연출에 밤에는 은하수길로 불립니다. 국가정원과 도심 저류지 공원을 잇는 동천백길 수상보트에선 다리 밑을 지날 때마다 색다른 모습의 경관 조명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국가정원 야간 조명이 은은한 정원의 감성을 놓지 않았다면 새롭게 도심 저류지에 조성된 오천 그린 광장은 훨씬 화려합니다. 드넓은 잔디밭에 봉긋 솟은 2개의 봉우리에는 흑두루미와 흑두루미 알을 형상화한 야간 조명이 눈에 들어옵니다. 박람회 기간 야간 공연이 펼쳐질 물 위에 떠있는 무대에선 하루 2차례 미디어 아트도 공연됩니다. 잔디광장 한쪽 음악 분수에선 음악에 따라 화려한 조명과 시원한 물줄기가 춤을 춥니다. 이번 박람회는 박람회장과 도심 권역 전체가 대대적인 밤의 정원으로 조성됐습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찾고 와서 즐길 수 있는 광장이기 때문에 그런 또 다이나믹한 그런 모습들로 박람회장은 밤 9시까지 국가정원과 도심을 연결하는 백길 수상보트도 저녁 8시 반까지 운항합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앞으로 순천시 산하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이 20% 의무 배정됩니다. 순천시는 시정 모든 분야에 청년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각종 위원회 위원의 20%를 청년으로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의 청년 인구는 6만 9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5%에 달합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 분리안이 이사회를 통과하면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각각의 연구원 개원 절차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광주시의회에 광주연구원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제출하고 설립위원 위촉과 이사회 구성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도 기존의 광주 전남 연구원을 승계해 전남 연구원을 개원할 예정으로 신임 원장 채용 절차 등을 밟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원 분리 등을 반대해온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은 성명서를 내고 시도의 거수기 역할을 자처한 이사진은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이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을 둘러싼 논란은 잘못된 도시계획 행정의 결과물이라며 여수시가 사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의원은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기형적인 거주시설이 들어서면서 많은 시민과 입주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정기명 시장이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과 현실적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 목포본부는 올 1분기 전남 서남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2%로 지난해 4분기보다 0.3%포인트 감소했고 특히 2월 한 달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9%로
11개월 만에 4%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상품 물가는 석유류 등의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상승폭이 지난해 4분기 6.5%에서 6.3%로 축소됐고 서비스 물가 역시 4.3%에서 4%대로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어제부터 대기질이 좋지 못한 곳들이 많습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현재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는 미세먼지와 안개가 함께 뒤엉켜 있습니다. 아침까지 가시거리가 500m 미만으로 짧은 곳들이 있겠고요. 오후에 미세먼지까지 거치고 나면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맑은 날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은 어제 다시 건조특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작은 불이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가 4도, 장성이 0도 등으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 광주 23도로 따뜻하겠습니다. 곡성과 구례의 낮 최고 기온 22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6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6도, 강진과 장흥 20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3도에서 1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포근하다가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9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